뭐 네, 하시죠? 여러분. 네, 녹음 시작했습니다. 양양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2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부에 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마이또 저희가 아, 마이또 다츠케테, 엥 다츠케테 맞나? 음, 몰라. 일본어 몰라.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1부에서는 마이토가 이제 도쿄를 떠나서 나츠코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 탑에 들어가기까지 나츠코를 찾으러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 탑 이세카이에 온 마이토입니다. 이세카이가 시작됩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이전에 말했던 거랑 이어서 얘기하면은 처음에 이제 바닥 그 지면에서 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어떤 섬 같은데 이제 내리는데 거기에 문이 있고 그 음, 문에는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라고 써져 있어요. 음. 음, 근데 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뭘 뜻일지 배워야 죽을까요? 근데 그게 뭘 배워야 죽는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는 이 영화 속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그 의미를 받아들인 데는 한계가 있다. 근데 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죽음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맞아. 음, 죽는다라는 말 자체. 이 영화에서 자꾸 상기되는 어떤 죽음에 대한 모티브가 이 영화에 딱, 그러니까 이 세계에 딱 진입하자마자 그 문구를 보고 사실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이 고인돌의 형상의 어떤 돌의 모습이잖아요. 맞아 음, 무덤이라고 어, 하고 고인돌은 사실 무덤이잖아. 어, 음, 어떤 죽음의 이미지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어, 그 문구를 보고 있는 마이토를 펠리컨? 맞아요 펠리컨 맞나? 펠리컨 펠리컨 음, 맞습니다. 펠리컨들이 갑자기 막 덮치기 시작해. 음, 펠리컨 덮쳐가지고 문에 자기도 모르게 막 들어갑니다. 음, 근데 열어버리죠.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막 휩쓸려가지고 마이토가 막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젊은 키리코가 보게 되죠. 배를 타고 있던 키리코가 와서 그 마이토를 구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상여자. 나를 배우는 자는 죽는다를 그냥 간단히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냥 제 음, 입장에서 생각해본 걸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 이후에 펠리컨이 그 이제 와라와라를 먹고 나서 이제 불탄 펠리컨이 한쪽 자기 이렇게 날개가 부러져 자기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음, 음,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지옥이라고. 음, 자기네들이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높이 높이 음, 날아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곳은 그래서 이 체인에 물려 있는 지옥이야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음, 이 세계를 그 탑의 주인은 아름다운 균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살아있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 세계를 세계에 들어와서 이걸 뭔가 배우는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향해 간다라는 그 어떤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음, 물어본 질문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음, 음, 뭘 배우면요? 그러니까 이 지옥 안에 들어와서 음, 이렇게 이 삶을 배우게 되면은 음, 이 여기에 있는 음, 펠리컨이나 다른 와라와라나 삶의 그 걔네는 과정을 느끼게 되면은 걔네는 이제 여기를 지옥이라고 어, 표현하고 사실 죽음의 굴레에 이렇게 서로 물려 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깨달음의 영역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쵸. 음. 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 배운다는 음, 말 자체가 뭔가 어, 살아간다라는 말로 그러면은, 이제 음, 치환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황금문을 향해 달려오는 이 펠리컨들은 아직 모르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고. 이 펠리컨은 사실 이 마이토를 보고 날아온 거잖아요. 먹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그쵸, 그쵸. 음, 그 이제 다른 거에 여기에 음, 무덤을 들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눈앞에 목적으로 뭔가를, 그쵸. 그 죽기 직전에 그 깨달은 펠리컨과는 음, 다른 것들이 아닐까라고 방금 살짝 얘기를 해봤어요. 아직 음, 깨닫지 못한 애들, 맞아요. 깨닫지 음, 못하고 배우지 이제 못한 먹이가 애들. 보이니 날아온 친구들. 음, 그 위기에 빠진 어쨌든 마이토를
이제 젊은 어떤 배 타는 여자가 와서 구해주는데 그게 사실 키리코임이 밝혀지죠. 키리코라고 맞아요. 하면은 그 일곱 할머니 중에 그 음, 담배를 얻으려고 했던 한 할머니이자 음, 같이 이 세계로 넘어오려고 했던 할머니인데 음. 어 그 할머니의 젊은 버전이 이제 키리코 여기 배 타는 여자로 나오는 예, 그 키리코라는 그러고 거죠. 보니까 그 들고 있는 무기가 약간 채찍으로 그 지팡이로 변했을 때 담배를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약간 이렇게 연관이 되는 응? 응? 조만가요? 그게 무슨 소리죠? 이 이해를 못해서 저도. 담배 좋아하잖아요. 응, 음. 담배가 이렇게 끝에서 불이 붙잖아요, 이렇게. 근데 응, 키리코 무기가 응, 약간 마법 지팡이처럼 쓸 때 이렇게 응. 휙휙 하면서 쓰는 게 약간 그 마법진 같은 비슷해가지고. 거 막 불 같은 거 그리는 거? 네. 어. 네. 와 되게 마상이다. 네. 진행자가 이래도 돼? 뭐 진행자 좀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아니 그럴 뭐 수도 있겠다. 아니 긍정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도 아니고 그냥 네? 아예 다음 대화하지 거 않겠다. 오케이 넘어가. 막 내 소중한 거 잃어버린 기분이야. 아니, 웃으라고 한 어, 겁니다, 여러분. 웃을 네, 거라 생각하고. 방금 부정당하신 거예요. 네. 일기장에 써야겠다. 오케이. No. 하여튼 하여튼, 음, 그래서 마이토가 이때 키리코를 만나고 음, 키리코가 이제 그 키리코 배 옆에 물고기가 막 붙어 있거든요. 엄청 큰? 음, 이제 그거를 알고 보니까 팔러 가는 거였고 음, 그래서 그 물고기를 파는 장소에 도착해서 와라와라들도 막 모여 있고 생선 음, 손질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근데 좀 음, 궁금한 게 음, 마이토가 처음 이제 칼을 쥐고 이 생선에 처음 손질하려고 칼을 집어넣었을 때는 빨간 피가 나오지 않는데 왜 음, 마이토가 할 때는 이제 피랑 내장이 막 터져 나오는 걸까? 빨간 피가 나오잖아요. 마이토가 이제 시도를 했을 때는 음. 음. 그냥 왜 그랬을지 좀 궁금했어요.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약간 두 번째 볼 때 음. 이 이세카이에서의 나타나는 죽음들이 진짜 이 색깔이. 되게 네. 좀 너무 어, 모국어처럼 얘기했나요? 아, 네. 덕후 같았어 방금. 아, 이 아래 세계에서의 죽음들이 되게 동화처럼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음. 부정적이지 않게. 음, 그래서 그 물고기를 가를 때도 일반적으로 소리를 넣으려면은 푹, 푸식 이렇게 했을 텐데 음, 음, 여기 할 때는 하나도 안 그래. 약간 그냥 버블 티켓 뽕, 뽕, 뻑, 음. 삑,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귀엽게 보이고 이 생선을 죽이고 먹이를 뿌려서 와라와라들의 양식으로 쓰인다는 게 이게 뭔가 그냥 삶과 죽음 안에서의 어떤 그냥 순환? 아직 지금 이 장면까지만 보고는 너무 비약적인 얘기지만 뒤에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토가 죽음을 다루는 거랑 키리코가 죽음을 다루는 거에서의 그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서투름. 음. 음, 아, 그런 걸 표현한 걸 음, 수도 있겠다. 음, 음. 저는 뭐 그 장면까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서 내장 뭐나 피가 왜 마이토가 있을 때 나올까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음, 그냥 그 장면들을 보면서 든 생각은 지금 이 세계의 어떤 생태계들 세계관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었고 음, 사실 펠리컨들이 자기의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와라와라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뭐 음.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와라와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반대로 물고기를 죽여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결국에는 이 삶과 죽음이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엮여 있다라는 거. 음, 결국에는 와라와라가 귀엽게 생겨가지고 좀 더 걔네들이 죽어가는 걸 안타까워할 뿐이지 한 맞아. 발자국으로 떨어져서 보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생명들이 순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아. 펠리컨이 나쁘냐? 우리가 근데 보면 알잖아요. 펠리컨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걔네는 그냥 맞아. 어쩔 수 없, 눈 떠보니 여기 이 세계에 왔는데 먹을 건 음, 없고, 근데 먹을 건 날아다니는 쟤들 뿐이고, 음, 그래서 걔네들 먹었던 것 뿐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입장에선 펠리컨이 딱 처음 봤을 때, 야, 쟤네 나쁜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게 음. 되는. 어.
맞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마이토가 생선 손질을 끝내고 이후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갔다 나오는데 이제 달이 떠 있는 밤 풍경이 보여요. 근데 음, 와라와라라고 우리가 계속 지칭했던 어떤 하얗고 음. 자그마한 이런 생물체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볼을 부풀리더니 떠오르거든요. 음, 그 상황에서 이제 키리코가 와서 얘네는 원래 성숙하면은 이렇게 날아가. 근데 음, 한동안 이렇게 날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음, 얘네가 그럼 윗세계로 올라갈 거야라고 음, 하는데 이제 마이토가 그 상황에서 물어요. 그럼 위에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음. 하니까 당연하지 위에서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음, 뭔가 낭만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음.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펠리컨들이 나와서 그 와라와라를 날아가고 있는 와라와라를 음. 월척이다 하면서 와라락 먹거든요. 음, 뻑뻑뻑뻑뻑뻑. 근데 그게 이제 마이토한테는 충격이었던 건 거죠. 음. 이제 음, 펠리컨한테 와라와라를 먹지 마 음, 하고 있는데 음, 이제 다른 인물이 여기 힘이라는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음. 이 친구가 불을 다루는 것처럼 나오는데 음, 이제 이 와라와라를 도와주려고 음, 불을 이렇게 펠리컨 쪽으로 보내는데 이게 음, 펠리컨만 사실 잡는 게 아니라 음, 와라와라까지 같이 음. 불타는 음, 형상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때 음, 마이토는 사실은 이게 자연의 섭리 안에 있는 건데 와라와라도 죽으니까 불을 태우지 마, 불을 보내지 마 한단 말이에요. 음. 음, 근데 이제 히미랑 키리코는 그냥 이게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키리코는 음, 히미가 도와줘서 다행이다. 그래도 음, 나머지 와라와라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음,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음, 이전에 그냥 생각나는 경험이 있어서 이걸 보는데 음, 이전에 멕시코 여행 갔을 때 이제 바닷가에 이 바다 거북이를 방생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너무 개체수가 적어지니까 음. 인공 부화를 한 다음에 그걸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체험을 하듯이 와서 방생을 이제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쭉 서가지고 거북이를 보내는데 진짜 새가 날라와. 충격적인 게 음. 갈매기가 날라와서 그걸 음. 찝어가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생각해보면 근데 그게 자연의 음. 섭리니까. 음, 음, 제가 알기론 그 와, 거북이들이 해변에서 바다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음, 그걸 이렇게 기어가야지만 바다에서도 좀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 음, 과정에서의 좀 생태계에서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게 있나 음. 봐요. 새들이 들어가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그 장면이 되게 확 와닿는다. 음. 음, 근데 맞는 것 음,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소년의 생각은 아직 이 세계의 법칙, 이 세계의 역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인 거죠. 음. 이 소년의 눈에는 이 와라와라라는 생명체가 그냥 죽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선한 마음일 순 있어. 음. 그러나 그걸 펠리컨들한테 잡아먹히고 하는 음. 게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오잖아요. 얘가 이 화장실, 그러니까 그 이제 떨어진 상처 입은 펠리컨을 보면서 음. 펠리컨들도 자기들이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잡아먹은 게 아니라 얘네들도 결국엔 살아남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그 음. 펠리컨을 묻어주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세계의 역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그것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으나 음. 펠리컨의 어떤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는 이 세계의 법칙이란 것이 이런 역설을 품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음. 그러한 과정들, 이 사람의 성장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음, 맞아요. 저는 이 세, 와라와라 부풀 때 음, 그리고 올라갈 때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잖아요. 맞아. 개구리 알집처럼. 음, 그래서 그 펠리컨들이 먹을 때 저도 와라와라가 불쌍하긴 했지만 그 장면이 조금 묘했던 게 와라와라가 되게 알처럼 보이는데 새 맞아. 알처럼 보이는데 새가 그걸 먹으니까 이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음, 새가 음, 자기 알을 먹는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음, 지금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것 같은 약간 그런 음, 지금 말을 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음, 느낌인 거예요. 음, 음, 뭔가 그 사이에 그냥 정체돼 있는 느낌?
약간의 음. 뭔가 비극 같은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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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근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맞아. 같아요. 근데 그런 비극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다음에 대사들을 잘 배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펠리컨 상처 입은 펠리컨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선 와라와라의 감정이 이입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영양분을 밥도 주려고 줬었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감정이 이입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야라는 거를 펠리컨의 입을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바다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고 그래서 우리도 떠나려고 멀리 멀리 날아봤지만 결국 이 섬으로 계속 돌아오게 음, 되고 결국 그래서 근래에 이제 태어난 펠리컨들은 나는 법도 잃어가고 있어. 우리 음, 여기 이 섬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돌아와서 어쩔 수가 음, 없는 거야. 음, 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음, 이제 그럼 이 순환에 대한 게 어쩔 수 없는 이 법칙 안에서의 음, 순리구나라는 음, 거를 이해시켜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음, 음. 되게 어쨌든 그 코다마도 생각났어요. 원룡공주 코다마. 그 산 정령들, 조그만 애들. 맞아 음. 생긴 게 그런 조그만 것들 거기서도 나오고 그 센가치로에서도 그 수땡이들 맞아 나오잖아. 맞아 수검댕이. 귀여워. 그러네. 그런 조그만 애들 가지고 막 이렇게 음, 아기자기한 거를 잘하셔. 음, 항상 그런 거 있으신데. 맞아 굿즈 팔려고. 어쩔 수 팔았나? 팔아야지. 와라하라 100% 응, 굿즈다. 이거 응. 와라하라 이게 하면서 쿠션, 쿠션. 스즈키 어, 토시오 아저씨가 어. 이거는 굿즈로 괜찮겠군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어,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마이토가 성장해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현실 세계로 잠깐 돌아오거든요. 음, 그래서 이 일곱 난장 할머니 음, 중 한 음, 분이 이제 그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이전에 저희가 들은 탑에 대한 얘기는 나치코가 얘기했던 게 자기 음, 증조부가 음, 지은 거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 음,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사라졌지만 히사코라고 음, 그 이 마이토의 어머니도 잠깐 사라진 적이 있고 1년 후에 그냥 갑자기 그때 사라졌던 모습이랑 똑같이 싱글벙글하면서 음, 음, 나타났었다라는 뭔가 이 세계에 대한 음, 이런 힌트를 던지는 장면이 음, 나옵니다. 맞아. 기억을 다 잃은 채로 돌아왔다. 기억을 다 맞아. 잃은 채로 응, 맞아. 맞아. 그게 그리고 사실 탑이 아니라 거대한 맞아요. 운석이었고, 응, 그 맞아요. 그래서 운석, 맞네. 사실 그게 탑이 아니라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것이었고, 그거에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한 이 큰 할아버지가 거기에 탑을 쌓은 거죠. 탑으로 이제 음, 그 안에 돌을 이제 가리다시피 해가지고 음, 이제 그거를 만들었던 거죠. 음, 맞습니다. 음,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음, 마이토가 그 외가리가 음, 다시 나오거든요. 음, 음, 저희 음, 그 이상한 할아버지 생긴 외가리가 코 엄청 빨개가지고 음, 그래서 나오는데 이 친구가 막 이제 마이토를 다그치기도 하고 음, 너 때문에 지금 날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음, 균형이 깨져가지고 음, 그래서 음, 불의를 막으면 되잖아. 이러니까 음, 이거는 상처를 낸 사람이 음, 고쳐야만 한다. 해서 이 착한 마이토가 나무를 깎아서 음, 불의에 맞는 이 나무 조각을 맞춰서 이렇게 고쳐주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는 했을 때 그래서 나치코를 찾는 걸 도와줘라 안내를 음, 해줘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고침 당하자마자 나는 너의 친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너 알아서 잘해봐 하고 가는데 다시 힘이 스르륵 빠지죠. 그 이 장면, 너가 귀여웠어. 그 장면 되게 코믹했어.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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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가리가 되게 코믹하게 나오는 장면이고, 그 되게 외가리가 인간적이야. 이렇게 막 너무 약은 것 같지도 않고, 그 음. 되게 못돼 보이면서도 사실은 되게 힘이 없고 음, 음. 모순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코믹하게 묘사된 장면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불편해하는 그런 마감까지 고쳐준 다음에 이번엔 진짜로 외가리가 나치코를 찾는 걸 도와주려고 응, 응, 가거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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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때 또 희미를 만나는데 희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츠코를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근데 나츠코 뭐 너의 어머니야? 네, 우리 어머니는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 나츠코는 내 동생인데?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음, 이때 우리가 그러면 이 희미가 마이토의 어머니겠구나. 음. 음, 이때 이 불로 순간 좀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아. 음, 어머니가 이제 화나에 그래서 휩싸여 그 죽었으니까. 희가 응. 일본어로 희가 불인데 약간 아, 그렇구나. 희하고 희매하고 섞어서 약간 희미로 한 게 아닐까. 희매가 또 공주니까. 음,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아니 왜 그 파시스트 앵무새 얘기는 안 해줘요? 아, 파시스트 앵무새 얘기해야지. 파시스트 앵무새. 파시스트 앵무새 얘기 해줘야지. 그, 콧구멍으로 숨 쉬는 애. 그러니까 이 이 이제 마이토가 이제 나츠코를 이제 데리러 나츠코를 구하러 가는 길에 집이 하나 있었고 그 집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제 파시스트 앵무새들을 만나죠. 이렇게 처음에는 좀 귀엽게 생긴 앵무새인 줄 알았는데 전 좀 사실 불쾌감이 심했어요. 나 그때 귀여워. 약간 좀 처음 봤을 때는 귀엽다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음. 마이토가 뭔지 모르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뒤에 근데 칼 그 있는 거? 뒤에 앵무새들이 갑자기 그 조폭들처럼 감싸잖아. 되게 불쾌한 맞아. 느낌인 거. 이게 그 코로 숨 쉬는 거 진짜 듣기 싫었어. 그거 아니, 진짜 듣기 근데, 싫더라고. 그리고 감쌌다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얘네도 뭔가 도움을 주려는 건가? 하는데, 음. 이제 막 안내하고 있는데 뒤에 되게 무슨 그 조폭 칼이랑 영화처럼 뒤에 칼 들고 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앵무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외형은 사실 그냥 그 앵무새라는 건 우리 귀여운 거잖아. 앵무새 맞죠, 얘네들? 맞아요. 사랑행무. 음. 사랑행무. 약간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잖아요. 현실의 세계에서는. 근데 이 세계에서는 얘네들이 파시스트야. 음. 뒤에 칼 들고 엄청나게 폭력적이에요. 음. 근데 이 맞아. 그러니까 왜 얘네들이 폭력적이지만 파시스트인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지금 현실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 2차 세계대전은 사실 그 파시스트들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그러한 문제들을 은유해서 이제 그 앵무새들을 파시스트처럼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앵무새도 메갈이랑 비슷한 역설의 어떤 모티브가 들어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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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그때 이제 사실 히메가 마이토를 구해준 거고 이제 그 이후에 나츠코가 자기 동생이고 응, 뭐 저 응, 탑은 여러 군데 걸쳐서 존재하고 이런 얘기를 응, 하면서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거든요. 근데 응, 이때 히미가 빵을 주잖아요. 이제 잼바른 응, 빵을. 응, 근데 여기서 마이토가 그걸 받아 먹는데 그 지브리 특유의 먹방 그게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막 응, 막 막 막 이렇게 먹는 게. 응, 음. 그리고 그때 또 얘기도 하고 엄마가 어렸을 때 해준 빵 응, 맛이 난다. 네, 그렇게 아무튼 히미와 얘기를 하고 나치코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네. 합니다. 응, 그래서 안내를 해주겠다면서 네. 처음에는 어떤 방문이 많은 데를 데려가요. 그리고 132번이 써 있는 방을 여기 열어봐 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가 자신과 그 나츠코와 키리코를 찾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서 여기가 현실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돌아가고 싶어? 그럼 문을 열고 나가면 돼. 음. 라고 하는데 이때 나츠코 없이는 갈 수 없다. 음. 응,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맞아요. 이때도 앵무새들이 몰려와서 음. 잠깐의 소동은 있고 응, 그래서 이 문 열 앵무새들 때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 많이 생각났고 이 맞아. 저택으로 숨어 들어올 때도 이렇게 작은 어디 숨겨진 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응, 이때도 막 마루미 아리에티 생각나고 이미지들이 근데 어쨌든 음. 그림이잖아요. 음. 응, 그래서 겹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막 응, 그러니까 실제 실사 영화면은 같은 로케이션을 가면은 이거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하는 것처럼 음. 그림이니까 그런 기시감이 조금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음. 하는 생각하는 것 같아. 음. 응.
아니 그리고 그리고 응응 그 성 안의 모습이 그 탑의 모습과 처음에 탑이 그러니까 돌이 떨어져 가지고 그 돌에 대해서 설명한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음, 그때 안의 모습과 그 성 안의 내부가 되게 이제 흡사해요. 그게 그러네. 그 돌 그 자체라는 얘기겠죠, 아마. 음, 음. 그 성과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 소년이 나츠코를 구하기 위해서 탑으로 들어갔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온 그곳이 탑인 거죠. 음, 어,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시작과 끝이 또 동일하다라는 음.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얘기하신 것처럼 현실로 잠깐 나갔지만 나츠코를 아직 구하지 않았으니 나츠코를 구하러 음, 가야 된다라고 음. 얘기하고 어, 이제 히미와 산실로 함께 산실로 향합니다. 음, 이 산실로 갈 때 이제 그 돌에 대한 이미지들의 설명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음, 이제 희미가 얘네가 굴 같은 걸 지나가잖아요. 산실로 갈 때. 예. 근데 음, 마이토가 돌을 건드리니까 약간 찌릿찌릿 뭔가 음. 이런 반응이 삐용. 와서 희미가 돌을 건들지 말아라. 돌들이 어, 지금 우리를 환영하고 있지 않으니까 심기불편해하고 있다. 심기불편해하고 있다. 해서 이제 가서 산실 앞에 도착했을 때 희미가 또 나라면 들어가지 않을 거야. 지금 돌들이 깨어나고 있거든. 음, 라고 하지만 이제 이 친구의 목적 어떤 욕망은 나츠코를 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산실이 음. 남자가 보통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래요. 아, 그래서 금기에 뭐가 금기를 있구나. 깼다고도 하고 음, 그리고 왜 그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피를 조금 불길하게 여긴대요. 음, 일본에서 피를 불길하게 여겨서 이게 아이를 낳기 위해 산실에 들어가는 건데 음, 그래서 현실로부터 그 피가 나오는 공간이니까 음, 그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음, 그리고 이 나츠코가 애를 낳기 위해서 사실은 음, 스스로 그 산실로 들어간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여기는 생명이 잉태되고 음, 어떤 여성이 피를 보이는 곳이어서 남자가 음. 들어오면 안 되는 공간으로 보통 여겨진대요. 아, 어떻게 보면은 나츠코가 스스로 산실에 왔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 넓게 봐서 스스로 이 탑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 어. 사실 이런 의미 때문에 음, 나치코가 스스로 들어갔다라고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어쨌든 그 금기 안에서 음, 마이토는 그 금기를 깨고 들어간 거죠. 음, 나츠코를 구해야겠다는 욕망을 갖고 음, 있으니까. 음, 음, 그리고 이 안에서 나츠코를 돌아가자고 깨우는데 음, 이제 나츠코가 난 너가 싫었다. 얼른 음, 꺼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음. 꺼지라고 하진 않았어요. 꺼지라니까 어서 이래요. 아, 꺼지라니까라고 어, 했나? 어, 꺼지라니까 아, 어서 되게 이래. 강하게 그랬구나. 음. 강하게 얘기를 했어. 여기 그래서 이미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음,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일본 뭐 이렇게 산실에 걸려 있는 하얀색 위에 막 이렇게 V자로 돼 있는 약간, 어, 그 약간 그런 거.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그 종이같이 돼 있는. 아,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렇네. 거기는 엄청 날카롭게 아, 표현되는데 여기는 아, 끈적끈적하게 아, 표현되고. 아. 약간 부적 같기도 하고. 음, 음. 근데 그것들이 막 방해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이토가 이 나츠코를 동요하게 만드는 게 엄마라고 이제 음, 맞아. 나츠코 까상,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예. 마츠코 그러니까 까상. 사실상 그때 당신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의 엄마로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음. 근데 이게, 음, 어, 나츠코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진심일까 아닐까? 나 이것도 물어보고 근데 싶었어요. 어떻게 표정이 너무 받아들였는지. 표독스러워서, 음. 요때 조금 살짝 무서워지거든요. 이 그림 생김새가? 음. 그림체가 살짝 음, 막 눈도 커지면서 약간 음. 그 맞아. 애니메이션 파프리카 생각나가지고 아, 음. 약간 그래서 진심으로 지금 꺼지라 하는 것 같은데 음, 음. 진심으로 싫어하나? 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처음에는 진심인가 생각하다가 음, 나중에는 사실 도망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음, 음.
후에는 그래서 앞에 게 온전히 진심인 걸까 아니면 이 친구를 음, 어쨌든 이 친구가 금기를 깨고 들어온 거니까 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강하게 말하는 걸까? 음, 저는 음, 궁금해서 여러분한테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요. 음, 어떻게 저도 받아들였는지. 근데 그 감정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한 게, 음. 저건 진심일까? 진짜 싫어해서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음. 공간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는 거기가 산실이라는 점, 그리고 두 음. 번째로는 이게 이 세계이고, 세 번째는 그 공간이 일종의 무의식의 음,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무의식의 층위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츠코가 이 마이토에 대한 어떤 어, 두려움, 싫어함, 이러한 감정들이 드러나는 것은 본인도 이 가정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어떤 두려움들 있잖아요. 어쨌든 음. 나츠코 입장에서는 내 언니의 아들이잖아. 음. 조카잖아. 조카를 내 아들로 이제 맞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츠코 입장에서는 언니가 죽고 나서 내가 그 사람, 언니 남편의 형부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음, 음. 나츠코 입장에서도 편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나츠코도 기쁘게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 얘도 음, 얼마나 음. 불편하겠어,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음, 그러한 입장에서 어떤 두려움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건 아닐까라고 음, 추측을 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반대로 마이토는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거기서 음, 원래는 본인의 엄마를 찾으러 음, 갔잖아요. 음, 음, 근데 뭐 희미하게나 생각할 수 있지만 희미가 음, 본인의 엄마라고 생각도 하고 있을 거고 음, 근데 여기서 나츠코를 본인의 엄마로 이제 음, 받아들여서 나츠코 음, 엄마 엄마 음, 나가자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음, 음, 마이토는 어떤 감정의 변화로 이때 음, 나츠코를 음, 음,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지. 저는 그 점에서 조금 요건 그냥 정말 지극히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처음 영화를 볼 때는 이 그림체를 즐기기 바빴어요. 음. 막 이렇게 얼굴 뒤덮고 막 날아다니고 종이가 이렇게 용처럼 입 벌리고 음. 그런 거에 즐기면서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이 종이들이 몸을 감싸는 모습이 붕대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그치. 근데 아예 뒤덮어 버리니까. 엄마가 병원에서 불에 탔으니까 화상을 입었겠죠? 음, 그쵸? 그리고 3년 뒤에 죽었다니까 병상도 많이 갔었겠죠? 음. 어? 그러니까 3년 뒤에 죽었다는 건 전쟁 발발하고 3년 뒤고 화재로 인해서 죽은 거는 바로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요? 네. 전쟁 발발하고 3년 뒤에 어머니가 죽은 거고. 그럼 요건 좀 제 착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화상을 당한 어머니의 모습에 좀 각인이 됐던 나머지 이렇게 좀 투영이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뭔가 붕대 입은 붕대로. 화상으로 인해 붕대로 감싸진 엄마의 모습이 좀 투영이 됐나? 음, 저는 이때 이 순간의 마히토는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상태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음, 처음 이 세계로 가기 전에 맨 처음에 마히토의 모습을 보면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마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엄마를 음, 만나서 이 모든 상황이 낯설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시대는 음, 격변하고 있고 우리 아빠는 거기에 동조하는 군수공장을 하고 있고 이 모든 음, 것들이 낯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이 세계에 와서 어쨌든 와라와라의 죽음과 펠리컨의 죽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음, 경험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러한 역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소년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고 성장한 상태라고 봤어요. 음, 그래서 음, 제가 아까 이 이야기 처음에 일부에서 얘기 드렸던 게 이 마이토가 이 세계로 진입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엄마를 보고 싶어서 갔고 그리고 새엄마를 구하러 가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맞죠. 제가 그 두 가지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왜냐면 그것은 역설적이지만 이 역설 그 자체가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사실 이 상태의 마이토는 그러한 역설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상태라고 봤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누워있는 나츠코를 자신의 엄마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제 종이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불에 타가지고. 산실의 배경이 한번 보이거든요. 거기 뒤에 고인돌이 있는 거 보면은 좀 오.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웠다라는 그게 좀 맞는 것 같기도 오, 하고. 몰랐어, 고인돌.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음. 그리고 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신혜님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 장면은? 저는 좀 진짜 모르겠어서 물어봤어요. 아, 이게 모르겠어서. 응, 그러니까 그냥 설명은 할 수 없는데 응, 뭔가 어떤 마음의 동기화 때문에 이 음. 친구가 말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응, 뭔가 음. 명확히 이것 때문일 거다라는 게 짚히는 게 좀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조금 뜬금없긴 했어요, 사실. 음. 응, 응, 갑자기 막 나 엄마라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나치코가 꺼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상처받을 줄 알았는데 음. 응, 갑자기 엄마라고 하니까 나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게 이 나츠코가 하는 게 진짜로 마이토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고 이 친구가 그 사인을 읽은 건가? 응, 그냥 이런 식의 생각도 했었고 좀 어쨌든 그래서 의견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좀 그 붕대 같이 생긴 거기에 막 휘감겨 있다가 희미가 불을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잠재우고 나오거든요. 이러잖아요. 음, 음. 그리고 왜? 왜? 바로 넘기기. 오케이, 오케이. 네. 넘어가요. 아니야 해줘. 뭐였지? 나 지금 약간 정신 없어서. 아니 희미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네.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어쨌든 이 나츠코와 마이토의 관계 회복의 그 어떤 걸림돌이 된 것도 본인의 원 어머니였던 희미가 음, 중재해준 것도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 근데 여기 씬 종료될 때 되게 음. 무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갑, 양옆에서 이렇게 어, 빨간색 맞아요. 샥 잡히는 게 음악도 음. 그렇고. 그리고 음, 인물들도 원래는 희미가 나츠코를 이 뭐 얘네 엄마의 품으로 돌려달라고 돌한테 비는데 갑자기 찡 음, 하더니 걔네 다 기절 빵 하고 그냥 음, 깔끔하게 딱 끝나잖아 이 씬이. 음, 음. 음, 이렇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때 잠깐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마이토가 증조부를 만나죠. 음, 음, 그 탑사키 놀이하고 있는 증조부를 음. 만나가지고. 이 음, 탑의 주인인 이 세계를 창조한 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큰 할아버지 딱 봐도 오타쿠입니다. 오타쿠. 탑덕후야. 왜죠? 탑덕후 오지사다. 맞아. 탑덕후야. 아니 딱 봐도 친구 없이 탑사키 자기 놀이하고 있어. 자기 세계에 완전 몰두해가지고 이거 오타쿠잖아요. 혼자 음, 이렇게 그 탑을 팍 이렇게 쌓으면서 젠가 어? 하시면 되게 잘할 것 같아. 음. 마이토가 뭐 잠깐 말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이래놓고 어, 한번 어, 탕 건드린 다음에 하루는 더 버틸 수 있겠어. 그러니까. 숨도 안 쉬어, 숨도 안 쉬어. 맞아. 음, 맞아 하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나가서 풍경이 펼쳐져 있는 데서 근데 보면은 거기는 음, 마이토가 이 세계에 와서 겪은 어떤 그렇게 사람들이 아등바등 동물들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랑 다르게 되게 평온하고 음, 아름다운 공간에 돌이 떠 있거든요. 홍합. 홍합 어, 홍합이 뭐야? 진짜. 약간 컨택트 생각나는 돌이 떠 있어요. 응, 어, 어. 맞아. 응,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돌이 뭐 응,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응, 막 여기 세계를 뭐 균형 있고 아름답게 뭐 지켜야 되고 응, 그래서 너가 그거 후계자를 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응, 해요. 응, 그래서
손에 그 아까 탑쌓기 놀이 하고 있던 하얀 음,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음, 너가 이거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마이토가 그건 나무가 아니라 무덤과 똑같은 돌이고 음, 아기가 깃들어 있다고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근데 이것도 사실 궁금했던 게 왜 나무 얘기를 한 걸까? 음. 저는 그냥 이게 어. 그러니까 나무랑 돌이랑 뭔가 빗대어서 반대되는 걸 보여줄 그러니까 한 거 같긴 한데 원래 여기서 나무가 계속 나오지 않았는데 음, 이 나무가 아니고 돌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음. 비유를 하고 싶었던 걸까? 살짝 궁금했어. 저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건 제 추측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돌을 탑으로 가린 사람이잖아요. 음, 그 탑은 사실 돌이잖아. 그치 그 돌을 돌려 가리겠지. 이 탑이 아니었잖아. 근데 이 음, 할아버지가 그 옆에 나무로 만든 탑을 쌓아서 이 돌의 정체를 숨겼잖아요. 가렸잖아. 음, 이 돌이 진짜 무엇인지를 가리고 할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돌의 힘을 이용해서 이 세계로 넘어와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이상적인 세계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만든 음, 세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었어. 그리고 거길 나무로 가렸어. 어.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돌이란 것이 아기가 있다라는 거죠. 아기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깨끗하게 만들어진 완벽한 세계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잡아먹히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파시스트가 생기고 결국 이 완벽함과는 거리가 먼 오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어, 돌이 아기가 있다는 말이 어, 할아버지가 그 돌을 감싸려고 다른 돌탑을 세웠기 때문에 아기가 있다고 표현을 한 건가요, 방금? 뭐라고요? 돌의 의미가 그러니까 돌의 의미가 아기가 음, 있다는 게 음,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지 한번 더 물어보려고. 어쨌든 의미를 음,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돌들이. 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돌탑을 쌓은 게 자기가 이거를 소유하고 독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었던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악의라고 표현을 한 건지 궁금해서 방금 말의 표현이. 그 돌로 결국엔 쌓았지만 음, 뭐 뒤에 나오긴 하지만 마이토가 그 돌로 자기의 머리를 그리면서 그것도 있구나. 아기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 이 돌로 인해서 이 세계를 만들었고 완벽한 결점 없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돌의 힘을 음, 이용해서 그리고 돌처럼 생긴 것으로 이제 탑을 쌓았죠. 근데 거기서도 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에도 결국엔 파시스트가 생겨나고 폭력적인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할아버지는 이걸 계속 결점 없는 세계를 유지하고 싶어 해. 음. 이 음, 큰 할아버지의 욕망인 거죠. 어, 음. 근데 아까 말한 어떤 나무라는 것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어떤 돌이 가지고 있는 아기를 숨기기 위함의 어떤 위장 아닌가? 그런 음, 식의 표현이었나? 마이토가?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냥 좀 끼워 맞추면은 오행을 좀 생각했어요. 이 영화에서 오행이 음, 있다면은 엄마는 불이잖아요. 힘해니까. 음, 음. 나츠코는 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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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돌이면은 그러면은 남은 거는 뭐 금이랑 목인데 그러면은 마이터가 음, 목인가? 음. 나 근데 그 나무에 대해서 막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나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무에 나는 대해서 집착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이 생각해. 돌을 얘기하면서 뭔가 꺼낸 말이어서 어떤 상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을까 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나누고 갑자기 이제 마이토가 눈 뜨는데 정말 귀여운 앵무새가 앞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나도 그 장면 좀 솔직해. 윙크까지 하면서 막 너무 신나해 애들이. 야 이제 야 우리 포식한다 이러면서 막 어, 너무 좋아하는 게 막 느껴져. 어.
이때 그리고 외가리가 와서 음, 도와주잖아요. 앵무새 이제 두드려 패고. 근데 음, 앵무새들이 너무 볼품 없이 한 대 맞으면 이제 막 뼈다귀 한 대 맞고 음, 다 음,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음. 아니 그 뭐 어디 뭐 그 유도라도 할 것 같은데 덩치는 한 대 그니까 맞고 잘 뻗더라고 애들이. 맞아. 음, 음, 하여튼 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음, 어 히메까지 구하러 가잖아요, 이제. 맞아 히메를 구하러 가죠. 음, 히메를 구하러 가는데 거기에 이제 진짜 파시스트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걔네가 이제 음, 멀리서 지켜보잖아요. 음, 근데 그 군중들이 그 앵무새 군중이 모여 있고 하얀색 대왕 앵무새가 있고 거기 애들이 DUCH라고 써 있는 이렇게 음, 음, 팻말을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음, 이게 원래 파시스트들 그때 독일 제국주의 사람들이 그 두체라고 DUCH 음, 이거 아니야 DUCE 원래는 음, DUC인데 이거가 걔네 피켓이었는데 음, 여기서는 조금 바꿔가지고 음, DUCH 이걸로 음, 들고 있는 걸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음, 세계대전의 모습을 음, 파시스트 음. 앵무새들로 표현을 DUC가 했. 뭐예요? DUCE가 그때 독일에서 들고 있던 피켓인데 음. 뭔 뜻이에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원래는 비바 두체 뭐 이래서 만세 이렇게 하는 건데 무솔리니 때 했던 거라고 나오거든요. 음, 근데 그 무솔리니의 뭐 약칭인가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막 정확히는 안 찾아봤고 그때 지도자라는 뜻이래요. 아 어. 지도자 만세구나 그러면 일두체. 음. 음, 그러니까 무솔리니를 가리키는 칭호라고 하네요. 보통 이렇게 음, 지도자란 어, 뜻인데 그 당시에 무솔리니를 어,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이 말은 즉 여기서는 이제 다르게 DUCH였나요? 음, 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이 대왕 그 앵무새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맞아요. 이제 무솔리니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음, 음, 이, 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외가리가 얘기해주죠. 너네가 금기를 깼기 때문에 얘네가 힘이를 들고 가서 그 앵무새들이 장악할 수 있게 이 뒤를 볼 거다 가서 음, 해서 뒤쫓아가고 그리고 걔네가 이제 처음 대왕 앵무새랑 두 명의 앵무새만 힘이를 들고 있는 두 명의 앵무새만 거기 안 들어가는데 걔네가 막 울어요. 막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너무 귀여워. 어 이제 근데 그게 난 좀 짠한 게 이제 그 이 오조사마는 여기가 아름다운 세상이라 생각했지만 본인이 있는 곳만 사실 아름다운 곳이었고 음, 음, 걔네가 살아가는 공간은 너무 치열하게 음,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었던 거잖아요. 음,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맞아요. 그 사실 그러니까 그 큰할아버지가 만들려고 했던 이상적인 세계의 모습이 사실 그 음, 산실일 수도 있다. 산실이 아니죠. 그 할아버지가 있는 그 층일 수도 있잖아요. 그 공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음, 사실 그것만 그 보고 지내시니까. 공간에 그 응, 공간에는 그 큰할아버지밖에 살지 않아. 맞죠. 음, 아무도 없어. 그 누구 침입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약간 맞아. 거기, 왜 물이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 못 산다고 하잖아요. 음, 난 그 음, 말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결국엔 이 큰 음, 할아버지가 정말 깨끗한 세계, 완벽한 세계를 만들었지만 그곳이 하나의 결점도 허락하지 않은 나머지 결국 음, 아무도 살지 못했다. 음, 어, 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장면들 아니었나 싶어요. 거기 음. 보면서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인가? 거기서 그 창조주랑 음. 그 로봇 대화할 때 피아노 하나만 있고 대화하는 장면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약간 음, 거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음, 공허하고 되게 아, 깨끗하긴 하얀 방? 한데, 음, 되게 깨끗하긴 한데 공허하고 음, 그냥 무가 느껴지고 음, 그런 게 좀 그러게. 느껴졌어요. 그런 느낌 있죠. 음,
그래서 가가지고 할아버지랑 얘기를 하죠. 뭐 여기 이제 뭐 무너져가는 이 세계에 대한 얘기도 하고 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조사마는 대왕 앵무새 데리고 가서 내가 이제 후계자를 두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걔네가 이제 마이토 암살하려고 뒤에 쫓아다니잖아요. 마이토가 그 들어간 약간 그 유전 생각나는 거예요. 유전에 그 관객이 다 보이는 데서 이제 뒤에 이제 슥슥 지나가는 거 깔아두는데 이제 외가리랑 마이토 쫓아다니면서 걔가 스슥 스슥 이렇게 다니는 게 그 앵무새들 사실 되게 그 장면까지 보면은 그 앵무새들 되게 귀여워요. 근데 그게 웃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걔네들 다 파시스트고 굉장히 폭력적인 친구들인데 외형도 되게 귀엽고 뭔가 좀 되게 인간적이잖아요. 맞아. 어떻게 보면 되게 나약한 존재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이토가 이제 히미를 만나서 히미? 히미를 만나가지고 히미와 함께 이제 큰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죠. 그 전에 힘이 오지사마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힘에 이렇게 대왕이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유리관 안에서 그 깨어나고 저는 할아버지가 힘이 데려오라고 시킨 건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니까 또 뭐 마이토와 함께 너 세상으로 가거라 그러잖아요. 맞아. 그때 조금 의아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근데 거지? 그러게. 그러니까 마이토를 데려온 거는 이해가 되거든요. 외가리가 처음부터 마이토를 끌어오려고 했던 거는 그 안내자로서 그리고 그 후계자를 지명하기 위해서 였던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치코도 이해가 돼요. 본인이 들어갔고 산실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러게요. 근데 희미는 어릴 때 왜 그랬던 걸까? 왜 갔던 걸까? 대왕이 그냥 독단적으로 데려간 걸까 이 생각도 들었고.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히미가 어렸을 때 1년 사라졌다 다시 돌아온 거잖아. 음, 근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고, 그치. 이 마이토가 같은 이 시기인 거잖아요. 음, 그렇다면은, 키미가 이 세계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마이토를 보호해주고 좀 끌어주는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 마이토가 그것도 마이토가 이 세계에서 길을 잃고 헤매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결국 구해주는 것은 히미거든요. 결국에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마이토가 히미를 만나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내가 엄마한테서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이 세계에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히미가 지금 이 시기에 와서 마이토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뭔가 하기 위함인 건가?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밥도 먹여주고 오랜만에. 밥도 먹어주고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음.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오지사마가 오조사마야? 뭐 몰라. 오지사마. 오지사마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후계자가 돼서 이 탑을 안전하게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완벽한 세계를 너가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너무 단순한 얘기니까 뒤에서 있던 대왕 앵무새가 와가지고 이 탑사키 노리나 얘기하고 있을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쌌다가 그게 안 되니까 칼로 그걸 베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가 붕괴되는 거고. 근데 전 이때 이게 너무 급작스럽고 그 세계를 이어가고 싶고 어쨌든 이 후계자를 없애서 저는 이 친구들이 왕권을 잡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단순하게 이 세계가 끝나버리는 그 행동이 돼버리니까 약간 이 행동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급작스럽긴 했어. 왜냐면 그거를 잘 세워야지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 이런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갑자기 칼로 반을 갈라버려. 그 장면이 좀 이렇게 약간 좀 맥 빠지는 포인트긴 해요. 클라이막스로서는. 맞아. 근데 클라이막스로서는. 클라이막스는 좀 맥 빠지고 그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그냥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결국엔 이렇게 큰할아버지가 이제 마이토한테 너가 후계자가 되어라라고 했을 때 마이토가 나는 이미 아기를 가지고 있다. 왜냐면 돌로 내 머리를 음, 상처냈기 때문에 난 맞아. 아기를 가지고 있고 이 돌로 나는 탑을 쌓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친구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음, 만났던 외가리, 뭐 앵무새, 뭐 음, 키리코, 음, 히뭐 세아마 나츠코 친구를 만들어서 나는 내 세계에서 살겠다라는 선언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택인 거죠. 난 근데 어떤 포인트가 이 이야기에서 후반에 좀 뭉클했냐면 이 친구를 만들겠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 큰할아버지가 꿈꾸었던 완벽한 세계가 있잖아요. 결국 이 세계가 이 현실 세계가 너무 이렇게 싫은 거잖아. 이 음, 엉망인 현실 세계가. 그래서 도의 힘을 빌려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어. 자기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 근데 마이토가 와서 봤을 때 그 이상적인 세계조차 완벽하지 않은 거죠. 음, 파시스트가 생기고 뭐 이렇게 누가 죽고 누가 또 태어나고 결국엔 그런 이상적인 세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이토가 알게 되고 결국 어 계속 말해왔던 어떤 역설이라는 것들을 삶의 음, 역설이란 것을 마이토가 딱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한 선택은 친구를 만들면서 나는 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겠다. 현실 세계가 적어도 엉망일지언정 2차 세계대전이 펼쳐지고 누군가 죽고 또 살고 이런 엉망일지언정 나는 친구를 만들면서 노력하며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선언이 되게 뭉클하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어, 어. 음, 그게 이제 그 선언하고 탑이 무너지고 도망치잖아요. 음, 도망치고 이제 각자 문으로 나가잖아. 맞아. 음, 각자의 문으로 그 시간대가 다르니까. 각자의 문으로 나가잖아. 근데 그, 그때 얘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엄마라고 너를 낳아야 돼서 음, 간다고 서로 이제 음,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음, 공표하고. 음, 근데 그때 말리는 마이토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음, 당신은 그럼 불타서 죽게 된다. 음, 그리고 그때 이제 희미는 불은 무섭지 않다. 너는 정말 음, 대단한 아이다라고 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음, 어쨌든 시간대가 다르지만 음, 그때 공유를 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음, 음, 그 이제 나중에 마이토가 발견했던 책에 성장한 아들에게라는 이제 PS 출신이 달려 있잖아요. 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책도 나중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음, 음, 라는 생각도 음, 했었어요. 그러겠네요. 저는 그 딱 그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음, 결국엔 자기가 이 세계에서 자기한테 이제 골칫거리였던 존재들, 혹은 자기가 구하려고 했던 존재들과 모두 다 같이 뭔가 손을 잡고 나온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정말 이 마이토가 친구를 만들면서 난 이 세계 현실에서 살아가겠다라는 말이 그 이미지를 통해서 확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선택이. 그러니까 음, 어쨌든 이 현실이 엉망이어도 완벽한 세계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치. 그렇다면은 그 깨끗한 완벽한 세상이 존재하는 완벽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를 친구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그 이미지로 딱 느껴져서 그때 좀 뭉클을 했습니다. 눈물이 음, 나오는 포인트가 딱 그 장면이었어요. 맞아. 그렇게 나오고 이제 펠리컨들도 다 나오고 했을 때 이 이해관계를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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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무새들 뭐 펠리컨들 사실은 뭐 그 안에서 빌런이었을지언정 이 모두가 무사히 이 안에서 나왔다는 거에 대한 안도하는 마이토의 모습도 나오고 좀 그 마무리가 뭉클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리고 그, 이제 음, 마지막 장면은 현실로 돌아왔던 마이토가 전쟁이 어, 끝나고 2년 후에 다시 도쿄로 돌아가는 가족의 음,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쟁 음, 동안에 이 소년이 어떻게 그 세계를 이해하고 가족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어떻게 또 음, 성장하는가에 대한 그 세계를 아름답게 좀 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용우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 왜 마이크가 꺼져 있지? 몰랐어요. 계속 아, 리액션하고 있었는데. 아, 아, 진짜? 음. 아무튼 오케이, 그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음. 그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중에 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보통 판타지를 경유해서 이 소년의 성장, 주인공의 성장을 표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니아 연대기 같은 것도 그렇고, 혹은 파네미로 음, 같은 것도 사실 그 어린 음, 아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겪는 공포나 낯섦들, 당황들, 혼란스러움들을 판타지를 경우해서 그 전쟁의 어떤 참혹함들을 받아들이고 음. 성장한다라는 것, 스토리라인들이 많아요. 근데 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도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 전쟁을 겪었던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자기가 삶을 살면서 느껴왔던 이 순간들, 결국엔 완벽한 세계라는 것은 없고 불완전함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 음. 역설이란 무엇인가를 진짜 느끼게 될 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살래? 나는 친구들을 만들면서 살아가기로 선택했어. 그래서 제가 영화를 다 보고 느낀 거는 그 방금 말씀하신 동화의 느낌이 있잖아요. 음, 저는 이 마이토가 이세카이로 가게 되고 나서부터 꿈의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음, 꿈에서는 현실에서 봤던 게 비슷하지만 다른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키리코라는 할머니가 젊은 여자로도 나오고 자기의 죽은 엄마가 힘이라는 캐릭터로도 나오고 이 그런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마이토가 현실에서 살고 있었던 것들이 이 탑 안에서 되게 다른 걸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좀 강력하게 눈치를 챈 것은 좀 전의 이야기지만 히미가 납치돼서 올라갈 때 유리관을 통해서 백설공주처럼 이끌려 가잖아요. 음. 아, 근데 이게 자기 아버지가 그러네. 군수공장 하잖아요. 그 비행기 유리창 맞아. 만들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굳이 보여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 마루에 진열된 유리창들을 보면서 희미가 그 유리관에 덮여져서 가는 게 너무 이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거는 진짜 그냥 마이토의 꿈처럼 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이런 별장에 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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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낀 꿈처럼 그 탑을 보기도 했고 할머니한테 탑의 전설을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음, 공상의 일환처럼 느끼기도 했고, 음, 작품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마이토라는 자신의 자전적인 캐릭터를 빌려서 마이토가 바라보는 세상과 혹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구축하고 싶었던 구조물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영화 전체를 정리를 하자면은. 음. 음, 네, 요거는 영화가 끝날 때 조금 허무하게 끝난 점이 있어서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가 되게 급하게 끝나는 느낌이 저한테 좀 맞아. 네. 있었어. 그 세계가 붕괴할 때가 너무 약간 그 음. 정당성이 좀 호다닥. 떨어졌어. 아니, 음. 그 이 세계로 이렇게 현실로 넘어오고 나서 갑자기 호다닥 끝나버리는 아, 느낌이 그것도 있고 음. 맞아. 동생 있었긴 얼굴, 했는데. 영화관에서 볼 땐 동생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감독의 되게 단호함인가 싶기도 하고, 음. 앞부분은 좀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루즈하다 느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앞부분조차 이 할아버지, 미야자키 하야오 할아버지에게는 다 하나하나 중요한 장면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음. 사실 또 생각해보면은 그 작화 그리는 게 또 엄청 힘들거든요. 음. 뒷장면 그 좀 많이 끼워 날림부. 넣을수록 어. 더 힘들어져. 그래서 진짜 필요한 장면들만 그릴 수밖에 없을 것 음. 같아요. 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어떤 뒷마무리가 미야자키 하야오가 생각했을 때는 기름기 없는 딱 좋은 상태가 아니었을까 근데 싶기도 해요. 진짜. 오히려 어. 뭔가 이 영화의 아름다운 그
감정을 딱 쳤을 때 끝나려면 얘네가 현실 세계로 복귀했을 때 모두와 이제 안녕을 고하고 허그 음, 가족들이랑 재회하고 음, 그리고 뭔가 그 아름다운 모습에서 끝나는 게 음, 음, 깔끔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음, 굳이 전쟁이 끝나고 음, 몇 년 후 도쿄로 돌아왔다라는 음. 얘기를 넣은 거는 삶의 좀 연속성을 좀 맞아. 중점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런 음,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음, 세계로서의 뭔가 끝이 아니라 음. 뭔가 갑자기 뭔가 그 끝에 음, 한 시퀀스만 사실 너무 뚱띵 음, 들어가 버리니까. 아, 근데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사실 시골로 왔잖아요. 음, 난 아까 그 통조림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을 때 그게 뭔가 음, 뭐 얘네가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전 음, 한편으로는 아 얘네가 되게 총구석이 있구나 진짜. 어, 통조림을 구경도 못 해봤다고 하니 아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음, 물건들을 진짜 오랜만에 막 받아본 것처럼 막 하는 게 얘네들이 정말 그런 물건들을 접하기 좀 어려운 구석에 있구나라는 음,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도시에 있었잖아. 처음 시작은 도시였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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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 불이 나고 시골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은 사실 어떤 전쟁의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공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도시는 공습이 자꾸 울리고 전쟁의 어떤 분위기들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이 음, 시골의 이 공간은 그런 곳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어떤 마주해야 될 어떤 전쟁의 고통 같은 것들에서 좀 도망친 느낌? 근데 음, 결국에는 어, 마지막에 도쿄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공간의 이동, 최종적으로 이 마이토의 어떤 성장이랄까요? 그런 것들의 방점을 찍어주기 위함인가? 하는 생각도 음. 좀 들어요. 아니면은 약간 음, 마이토가 나중에는 머리가 다 자라 있거든요. 음, 음, 보면 상투도 안 보여. 음. 그래서 이게 처음 봤을 때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얘가 지금 기억 다 잃은 건 줄 알았어.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어요. 음, 음, 너무 이 시퀀스가 한 씬이 너무 허무하니까 얘 지금 기억을 다 좀 흩어졌나? 왜냐면 외가리가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너 다 희미해질 잊을 거다. 거라고. 음, 음, 그 이후로 그냥 도시로 넘어가는 건가? 음. 이 생각도 뭐, 했고. 기억을 하냐 잃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별로 저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그냥 음, 어, 어쩌면은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가 진짜 이제 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우리 모두 하나씩 다 이렇게 품고 있었던 건 아닐까. 우리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었던 거야. 나는 음, 정글북 꿈을 꾸고 나는 음, 까먹은 거지. 음, 내가 정글북 이 세계 다녀왔다가 음, 며칠 안 가다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음, 처음에 기어다녔지만 이제 서서 댕긴 거지. 근데 음, 결국에는 그 세계에 나 갔다 왔던 경험으로 인해서 성장했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내가 삶의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음, 거죠. 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한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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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아니면은 저희 그 거의 유작이라 진짜 엔딩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쓰게 한 걸 수도 근데 있고. 유작이라고 했는데 또 이거 끝나고 번복했다긴 나서 하지만, 음, 들어가서 또 시나리오 쓰고 계셔서 유작 아니라고 음, 하던데. 은퇴작 원, 은퇴작 유작 말고 은퇴작. 은퇴장, 은퇴장, 왜 은퇴장. 고인을 만들어? 아, 아니 아니, 아직 어, 아직 어, 건강하게 어, 살아계신데 왜 어, 고인을 만들어? 은퇴작, 은퇴작. 은퇴작이죠. 유작 아니죠? 은퇴장. 네, 예, 은퇴작이죠. 네. 예, 죄송. 음, 네. 어쨌든 은퇴작이라고 해서 음, 마음대로 하게끔 한 걸 수도 있다. 음. 근데 이거 딱 끝나고 엔딩곡까지가 이 영화인 것 같아요. 엔딩곡 너무 음, 좋더라고. 음, 맞아. 크레딧까지가 딱 완성도 있게 된 것 같아. 음, 어쨌든 맞습니다. 오늘 영화 나눠봤는데, 음,
마지막 한마디씩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용우님 먼저. 내가 했던 행동 중에 악의가 뭐였을까? 악의가 뭐가 있었을까? 어렸을 때 그 고민이 좀 드네요. 마이토가 돌로 자기 대가리 빵 꾸낸 것처럼 나는 뭘 했었을까? 끝인가요? 네. 뭐 저는 뭐 이제 용우와 신혜라는 이제 친구를 만들어서 이제 팟캐스트를 만드는 와 세계를 어이없네. 팟캐스트를 만드는 세계를 선택해서 살아가고 양양 하여 때 하여 할아버지 저는 이런 세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파이팅. 뭐 이런 어, 네. 저는 뭔가 이게 열강이었던 제국에 있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식민지에 있던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엄청 용기였을 텐데 이런 얘기를 만든 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일본도 원폭도 당하고 되게 그 일본이란 나라에 좀 역설이 있죠. 뭐 그거는 원폭은 안타깝지만 트라우마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지복이다? 뭐 우리 입장에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또 뭐 자업자득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 그것도 맞고. 미야자키 하여 할아버지가 밀덕이지만 전쟁을 싫어한다. 그런 어떤 역설이. 그래서 바람이 영화를 분다도 두 분 보셨어요? 바람이 분다 못 봤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말하고 싶은 그 토픽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다른 영화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